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수사는요. 배종찬 소장이 여론을 추리하는 시간, 월간 배추 한판 시간입니다. 예, 배추 한판. 원래 제가 그렇죠. 오프닝 때 코너 소개해야 되는데 예. 웃음이 나와서 생략하고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한판승부의 하이라이트죠, 이 코너가. 네. 이 머리 세우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옛날에 그 사람들은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세웠는데. 예. 비결이 시간이 뭐예요? 없으니까요. 예. 진주 교수님. 나 무시했어. 질문 좀 자제해 주시고요. 복수할 거야. 예,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또 시간을 빛내주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성대모사 가장 잘하는 분이세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방송 이후에 예. 제가 좀 잘 나간다. 이상민 좀 고정으로 띄워라. 예. 이런 댓글을 예.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올렸는데 본인이 올렸어요. 제가 올렸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올렸거든요. 안물 시켜야지. 저도 올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 CBS가 자동 삭제 기능이 있어요. 거절합니까 이거? 과한 건 안 돼. 예. 근데 이런 이상민이 예. 룰라에 또 이상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CBS의 이상민, 한판승부 이상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예. 있고. 농구 선수도 있어요. 농구 선수. 예. 적당히 하세요. 이거 아재 개그인데. 아니 이제 그 배종찬 소장의 아재 개그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네네. 아직은 내가 젊구나. 젊음을 확인하는. 진종 교수님 입고 있는 저 항공 자켓이 지금 예. 빨지도 않고 계속 입고 나와요. 네. 16년. 16년째. 네. 지금 지금 냄새나. 아니요, 피부가 건성이라서 냄새는 안 나요. 이야, 이게 근데 거기다 알겠습니다. 코를 왜 묻으셨어요? 네? 네? 냄새가 나는 줄 아셨다는 것은.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그만해 주세요. 진행하시죠. 이상하게 몰고 가면서. 네. 일단 그 배추 한판 코너 명언 마음에 드세요, 우리 소장님? 너무 좋죠. 배종찬이 싫다고 해도 이걸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추 한판. 월간 배추 한판. 예, 저희가 야심차게. 자, 일단은 한동훈 장관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그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싶기도 한데, 자, 소장님은 이번 예. 사안 어떻게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보세요? 지금 김의겸 의원 쪽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또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한판 승부의 내용이 예. 지금 뭐 난립니다. 일파만파 내용이 퍼졌는데 진종 교수님 또 한동훈 장관은 제로 콜라. 예. 이게 또 상징화가 되어버렸어요. 아. 또 그 다음에 우리 김성애 소장님의 예. 증거가 있냐. 그러니까 좀 키맨장의 누군가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정당한 바가 어딘지를 종업은 뭐 인터뷰라도 좀 해서 좀 했더라면 구체적이었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동백 아가씨 갑자기 또 이미자 가수가 완전히 잠을 제일 빨리 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이미자. 다시 한번 젊음을 확인해. 자제하겠습니다. 네, 이미자. 네. 근데 지금 뭐 동백 얼레디 아가씨 슬립. 예. 게다가 또 한동훈 장관은 윤도현 밴드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한동훈 장관이 취향이 아니다. 지금 뭐 일파만파. 취향이 아니라는 건 진 작가님이 검증해 주셨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예, 무슨 예.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설전을 벌이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까지 입장 나왔죠. 자, 한동훈 장관의 발언 들어볼까요? 저번에 저보고 뭘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으면 저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도 뭐 거시죠? 야 대단한데요. 한동훈 장관 네네. 성대모사 처음 시도한 거군요, 오늘. 예, 오늘 한판 승부 예. 첫 데뷔했습니다. 이게 원래 서울 사람 아. 성대모사가 제일 힘들어요. 사투리가 어려워요. 없어서. 맞습니다. 네, 억양 잡아내기 쉽지 않은데. 작가님 성공했습니다. 작가님이 시키셨거든요. 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예. 이렇게 뭔가 숨이 차는 듯한 예, 이런 느낌이 예, 예. 들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본인의 생각과 말 속도가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도 부분.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견제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장관님?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에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야 한다. 이건 좀 별로였나요? 그게 더 좋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일부러 동영상으로 많이 들어보거든요. 일부러 많이 대단, 들었어요. 대단하네요. 지금 경쟁자가 안윤상이에요. 김수민이 있습니다. 김수민 있어. 평론가. 김수민 저하고 방송을 하거든요. 네네네. 우리 여기 CBS에서 가까운 방송사 방송을 하는데 김수민 아니야. 하나도 안 똑같아. 평론가님 좀 들으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비슷한데, 평론가는 그냥 그 굉장히 정치적 식견이 뛰어난 분 정도로 하죠. 아니, 김수민 평론가가 근데 한동훈 그 장관 흉내는 잘 내요. 맞아요. 제일 비슷하더라. 김수민이요? 네. 네, 밖에서 그만해달래요. 이제. 그래요? 예, 그만하시고요. 거의 윤리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김은겸 의원에 대해서 면책 특권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탐사라는 매체와 김은겸 의원이 협업한 게 또 사실이라고 승인한 이상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다, 면책 특권 대상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이제 국정감사 국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면책 특권.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김의겸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제 다른 사항은 하나는 뭐냐면 더 탐사와 이제 협업을 했다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이 국회에서의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을 국회의원이 행동했다면 이것은 면책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저도 이제 빅데이터 상황도 봤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근거죠.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느냐. 예. 김의겸 의원이 어떤 근거를 꺼내 들었다면 이건 사실은 엄청난 이슈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9일에서 29일 넘어가는 시간에 새벽 1시와 3시 사이에 청남동에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근거를 못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이제 더 탐사 전 열린공감 TV와의 이 부분은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자 그래서 자 한동훈 장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하셨잖아요. 민형사상 문제 삼겠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거는 좋아요. 지금 괜찮아. 짧게 치니까 좋은 거예요. 짧게. 예. 김수민이 생각 안 나. 근데 김수현 제가 보기엔 평론가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또 댓글 달아요. 네. 나 없이 이런 거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갈 거였어 이런 얘기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또 급기야는 그 당대표에도 거론됐을 때 묘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은 최근 이런 여론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글쎄 이제 전반적인 대중들의 여론은 이렇게 진영 간의 다툼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김의겸 의원이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 우리가 예전에 저격수. 뭐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한 명만 때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아닌데. 그걸 주유소 습격 사건. 끼어드시지 말고 팩트 점검. 그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진짜 진짜 제가 이럴 때 아니면 어떻게 진실을 이렇게 늘 탄압을 가요. 진중근 교수님께 이렇게 해보겠어요. 예, 한판 계속해 선거니까 주세요. 인생 한 판이야. 예. 근데 이제 배추 한 판. 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 이제 김의겸 의원이 정치적으로 이 한동훈 장관이 너무나 못마땅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때리기를 계속한다. 이 해석도 가능한데 네.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도 지냈었고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론지의 기자도 지냈는데 네. 과연 그걸 모르고 할까? 그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정치적 전략 인호충 전략이 있거든요. 인지도를 높이고 호감도 특히 이제 지지층 내에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인 뭐라고요? 인호충 인호충. 이게 지금 대세예요. 아, 지난번 출연에 지난번에 출연이 너무 우리가 텀이 길어 출연이. 격주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대륙주가 있었잖아요. 대륙주 그러니까. 대선 때는 M여중이 있었고 예. 이번에는 뭐냐면 인호충이죠. 인호충. 자, 인지도를 끌어올렸는데 예. 여기서 진영 내에서 호감 그래 김의겸 잘해 이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마지막에 뭐냐 이들이 김의겸 같은 사람 왜 공천 안 주냐. 아. 지역이 또 군산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지금 거죠.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막 중도층에서는 아니 너무하다 뭐 근거가 있냐 왜 한동훈 때리기만 계속하냐는데 정작 이 최종 목적지는 김의겸 의원의 엄청난 인지도와 또 진영 내에서의 호감도 호감도. 또 총선에서의 충성도 일 수도 있는 거죠. 인호충. 인호충 전략이다. 네네. 네, 많은 기자 여러분께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당대표설 일리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 이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않다? 이게
또 너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당 대표를 하기에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일단은 지금 김의겸 의원하고의 민형사건도 있고, 이제 소송 제기해야죠. 그렇죠. 검수완박, 검수원복도 있고, 또 뭐 제로 콜라도 있긴 하겠습니다. 이건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로 콜라는 안 마십니다. 네, 칼로리 높은 게 또 열량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이겠죠. 예. 정치인으로서의 중량감도 계속 이제 지금 키워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한동훈 부각, 민주당 신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선은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수도권에서 예. 지역도 뭐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강남일 거다, 종로일 거다, 용산일 거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거. 용산은 아니겠네요. 권영세 장관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권영세 장관이 괜찮아요. 예, 예. 괜찮아요. 어쨌든 이 예측이니까.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한동훈 장관님 내년 다음 총선 나오십니까? 저는 지금 장관직만 집중하겠습니다. 예, 원론적인 비슷해요. 입장. 아니요. 비슷했어요.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아직 생각 비슷합니다. 아니 왜 진중권 교수님 명령을 받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 워딩을 해서 워딩은 아직은 아니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워딩은 현재로서는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니 뉴스 좀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론만 살피 빅데이터 중심으로 보십니까? 예, 빅데이터, 스몰 아무래도 데이터만. 이제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네. 윤심이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운데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한 조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면 예. 이제 범보수 진영 내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네. 호감도가 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밉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투표청 내에서는 매우 호감도에서는 굉장히 단연 1위. 어뜸으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유상범 의원의 40% 이상 지지가 된다면 그 말이 발언이 사실 틀리지 않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40% 올라가면 총선 출마할 수 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최대 고민은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40% 나오겠냐. 이게 이제 고민이겠죠. 이런 가운데 이제 내가 대통령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다라고 윤심, 내가 잘한다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인데요. 자, 의원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는 인수위원장을 거쳤습니다. 저보다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장관님 물론 훌륭하신 분이죠. 잠재력이 충분히 기대되는 분인데 저는 한 장관께서 스스로 잘 생각하셔서 어떤 선택이 정부와 당에 도움되는지 잘 선택하리라 봅니다. 야, 이건 정말 진짜 똑같아 이건. 아니 이건 어려운 게 안철수 의원이 발음이 점점 변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전 안철수 의원을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 이렇게 실망입니다 이 정도인데 실망입니다. 이렇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하네요. 최근 안철수 대충 의원의 저기 성대모사 분석 말고 정세 분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 윤핵관들로부터 예. 버림받고 별다른 비전이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당권 대전이 윤핵관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하여튼 이제 더 이상 전당대회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권영세든 김기현이든 또는 정진석이든 조호영이든 이들이 대체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고민일 수 있는데 좀 차원은 다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원 70% 돌파가 굉장히 높은 벽이 될 수 있었다면 예. 안철수 의원은 뭔가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완전히 흡수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3위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마음을 지금 못 잡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런 비판 안철수 의원님 예.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배 소장님 실망입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비판만 하십니까? 제가 실망이에요. 아니 뭐 했어요 그동안. 그만 좀 괴롭히시. 저도 머리 세울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유튜브 네. 보신 분들만 보일 텐데 맨 마지막에 아랫입술을 삐쭉 내미는 게 너무 똑같았어요. 그만 좀 괴롭혀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네. 애청자 여러분은 유튜브 박정희 한판승부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알림 바랍니다. 설정까지. 네, 알림 설정까지. 예,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어제 있었는데 정의당에서 이제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장실에 접견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죠.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아니 저는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다. 세상에. 이게 답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제가 사과할 일을 뭘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참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싫어하세요? 배나 아니, 감을 좋아하세요? 제가 사과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만큼 좋아합니다. 제가. 아니 배추머리 해놓고 왜 사과 질문합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안 그러죠. 아니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예. 시청자분들께서 예. 예전에는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가 박범계 장관과 2021년 10월 20일인가 2020년 예. 2020년 말씀하지 10월 마세요. 22일 날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박범계 의원이 질문했던 맞아요. 들었던 이야기죠. 예, 맞아요. 이제 날짜로 웃기시려 그래요. 연수원 시절에는 안 그랬다 그걸 좀. 옛날에는 안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상민 크리에이터 지금 많은 애청자들께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모모님, 오사라님, 네. 삼선목수님 소름 돋게 잘한다. 그러니까요. 천재다. 우리 이상민 씨 어머니도 오신 것 같은데 어머니 하늘봄, 화수분, 5088님 등 고정 환영 내주합시다. 어머님입니까? 어머님이라고 그러네요. 어머님이 닉네임 못 바꾸시는데 실명 그대로입니다. 그럼 어머니 하겠습니다. 저. 아니 지금 다들 고정을 원하셔서 네. 저하고 같이 고정을 하는 거죠. 두 분이 배추 한 판, 예. 한 판으로 아죠. 한 팀, 배추 한 포기로. 한 포기로.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대통령의 사과 안한 부분. 발언까지 들었지만 사실 이게 사과를 하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사실 이 부분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비속어에 대해서 여기 진용 교수님도 계시지만 사과를 하면 더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 어느새 이제 더 전쟁 대결이 되니까 사과 사과 타이밍도 놓쳐버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쉬운 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좀 답보 상태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MZ세대나 또는 중도층을 끌어왔을 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지는 않았겠죠.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하지만 대통령의 태도는 잘 변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을 하면 대통령이 일각에서 좀 화를 많이 내신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설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거 진짜입니까?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원래 큽니다. 목소리가 큰 걸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온통 화를 내는 거네. 아니, 혈압이 똑같습니다. 저는 정상 혈압입니다. 그래요? 네? 200이 정상이에요?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같은 혈압인 것 같은데. 예. 김치찌개 한잔 하시죠. 네. 예, 대통령께서 그래서 기분이 계속 안 좋으셨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헌정사에 없던 일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좀 굳혀진 것이 어제보로 좀 무너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 아니 온택 들어보시나? 어디 가셨어 다들? 야 대단하네요. 아니 이게 기침을 넣는 부분을 저는 그래서 어디 표시를 해뒀나 이렇게 원고를 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야 정말. 근데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연설을 길게 안 합니다. 길게 안 한다. 그런데 또 한간에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누군가랑 만날 때는 말을 많이 한다. 뭐 1시간이면 59분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도 난감하긴 한데 지금 전쟁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야 간에. 근데 시정연설에 로텐도홀에서 침묵 시위를 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을 이렇게 대통령도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되면 할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럼 대통령도 적어도 좀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다수당을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극한 대결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부분 자체가 여지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네, 드디어 우리 박종현 한판 승부가 이제 2022년 하반기에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우리 애청자분이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예. 재밌는 한판 승부를 차이 기획할 한판 걸. 승부 구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해냈습니다. 예, 네. 이 두 분을 2부에서도 계속 모시고 갈 테니까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우리 배추, 우리 배종창 소장님과 함께 2부에서도 이어갑니다. 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부의 여파가 아직도 있죠. 아이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내 버스에 틀어놨는데 손님들이 웃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송.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한판 승부 구독자 100만 가자. 예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그럼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200만 가야죠. 아리아 파로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죠. 어이구 세상에. 본적입니다. 그렇게 은혜롭지. 진중근 집사님, 한대 집사님. 예. 아리아 파로님이 코노명 배사민 무초 어때요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이거는 제가 노래로 대신 말씀드립니다. 배사민 무초. 네. 알겠습니다. 배추 플러스 상민 해서 배사민. 아, 두 사람을 붙여서. 예. 배삼에 무초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슴이 멋지. 근데 무초가 마침 스페니쉬로 이제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까지 포함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 교양이 있네요. 역시 최고네요. 네. 예. 이 사람은 외국물을 좀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난 스페인을 배운 사람 앞에서. 밖에서 빨리 주제로 가라고 해서.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민주당사내 민주연구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님? 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합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커녕 사탕 한 개도 바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대표님 요즘 그래도 걱정은 많으시죠? 뭐 걱정은 되는데요. 저는 뭐 꺼릴 게 없습니다. 쿨하니까요. 대표님 짧게 치시니까 더 현장은 좋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정말. 방금은 정말 똑같았어. 비슷합니까? 근데 진짜 저도 아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전율이 오네요.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참 저는 중요한 대목은 네. 불법 대선 자금은 그냥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다. 사탕하게 그러니까 지금 네? 맞아요. 계속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 아주 절박한 거죠. 절박하죠. 결연하고. 근데 지금 여론은 과연 어떨까? 여론. 좀 엇갈리는 여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이 쿠키뉴스가 데이터 리서치에 의해서 지난 23일, 2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조사 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52.7%, 동의하지 않는다가 38.6%로 나타났고요. 예. 대장동 특금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찬성이 61%, 반대가 34.4%. 그런데 또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좀 타격 입은 조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하향 국면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나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공감도 또 대장동 특검과 관련되는 여론과는 무관하게 또 별도로 당에는 또 상당히 부담되는 것만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특검을 제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특검을 이제 거부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는데 대표님 어떤 입장이세요? 예, 대통령과 여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은 그건 빼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빼도졌습니다. 근데 오늘 소리까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참으로 참담하죠. 참담한 부분이죠. 아하. 예,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이재명 대표가 한판 승부 진행에 많이 개입을 하네요. 이게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특검 주장. 근데 이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데.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다라는 이게-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법리 전쟁과 여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법리 전쟁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또 눈물이 핑 도는 장면도 연출됐거든요. 당사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예, 그게 예. 이제 뭐 정치 성향이 다른 쪽에서는 뭐 연기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또 지지층들은 그만큼 절박한 거 아니냐. 본인의 결연한 의지를 또 드러낸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예. 이 대장동 특검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지금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김도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또 법사위원장. 예,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으려고 해도 11명 법사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예. 또 시대 전환에 조정훈 조정훈 의원. 의원의 변수가 있고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재의결을 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만 3분의 2. 100명이 넘는데 이게 통과되기는 어려운데 저는 여론 전쟁이다. 그래서 여론을 통해서 앞으로 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 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 여러 가지 수사들이 목전에 또 앞두고 있겠지만 네. 그 결과들에 따라서 전개되는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그 장기전이 전개되는 동안 여론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이 여론 전쟁에서 대장동 특검 제안이 오히려 공감을 더 받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여론은 어떻습니까? 긍정이 맞습니까? 부정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쿠키 뉴스와 데이트 네. 리서치 찬성. 조사에서 특검 도입 찬성 61%.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해서 찬성이 61%, 반대가 34%. 반대가 34%. 왜냐하면 이렇게 여론이 나오는 이유는 대체로 이제 특검을 도입하자 그러면 국민들은 뭔가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따라서 네. 특검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여론이 여론은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높게 나타나는 또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법무장관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론 적어도 민주법치 국가 중에서 없습니다. 없답니다.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한동훈 장관 본인은 그 KBS가 오보 관련돼서 할 때는 내가 저 수사팀이 수사를 날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겠다라고 얘기를 또 했었던 게 쇼핑했던 당사자가 그런 말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예, 장관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장관님께 또 하나 궁금한 게 일각에서는 지금 뭐 국정감사에 나온 내용이지만 예. 윤도현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제 질문하는데 왜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와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방금 또 예의가 없어 예의가. 아니 이재명 대표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CBS 한판 승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예. 요즘 저를 아주 몹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요? 아니 배종찬 씨라고. 아니 왜 이렇게 박은 평가를 줘요? 예의가 있도록 좀 좋은 네. 평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민주당 내에서는 또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이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퇴진론을 주장을 했는데 또 반면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네.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그래도 하나로 결속되는 분위기가 더 강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의 이 발언지 자체가 외부에 있으면은 당 내부는 똘똘 뭉칠 수가 있거든요. 예. 가령 이제 국정농단에 따라서 탄핵 국면에서는 민주당이 똘똘 뭉쳤죠.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당 내의 반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진상 규명 또 정치 탄압이라는 것이 물론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도 정치 탄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SNS에 역사의 무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 또 서른호 의원은 그러니까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전재수 의원도 또 주식 투자한 거 이해가 안 된다. 방산 그런데 주식 문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물론 이제 서른호 의원은 지역구는 부천이긴 하지만 원 고향은 또 마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PK 지역의 이 내부에서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 나오는데 그만큼 PK의 좀 여론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 대목에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갑자기 부산에서 모실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군지 잘 모르고요. 우리 자꾸 왜 그러십니까? 아니 역사의 무대 얘기하시는데 저 무대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내려오면 됩니까? 네, 이재명 사실 대표가 연구가 잘 안 돼서. 예. 김혜영 전 최고위원 준비가 안 돼. 박지현
이상 그분 입 앙 다문 사진만 나와가지고 제가 목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네, 배추도사님 가만히 좀 계세요. 예의가 없어. 준비가 돼야지. 예. 신유라님이 두 분 고정 안 시키면 구독을 취소할 거라고. 예, 좋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조사 관련 질문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최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인사가 여론조사 대표로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지난 9월에 대통령 관련 탄핵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론조사 공정성 없는 것도 있다.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어준 씨도 어떤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했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의 위기. 저는 누가 설립했다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결국 여론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을 어느 한쪽으로만 하게 되면 그 결과도 역시 오도될 수 있다. 또 이것도 편향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론조사가 정말 조작됐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 단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치 정치적으로 해석을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여론조사의 자유성 이걸 상당히 저는 위축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고 여론조사라는 것이 전지전능 만능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정확한 여론조사 또 정확한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우리 한판 승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전광판 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광판 안 봅니다.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참. 알았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님 그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 신경 안 쓴다는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치인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저는 항상 신경 씁니다. 한동훈 장관은 차기 대선 후보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제가 아직까지 호감 비호감 제가 1위잖아요. 제가 아직 무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추 한판 저희가 우리 이상민 씨,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그리고 우리 배정석 선생님 두 분이 처음 코너를 만들어봤는데 한판 승부 존재를 다 찾은 것 같다. 1년 만에. 1년 만에. 잠깐만요. 김성애, 진중권 교체될지 제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고요. 물건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저 자리로 가겠습니다. 제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으로 가시면 돼요. 아침으로 가네. 아무튼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자 배추 한판,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